베트남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철수를 선언한 이후 베트남의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한 베트남 국민들은 삼성전자 철수를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위를 했습니다. 모든 지역 시위 인원을 더하면 15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하면서 당장 5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일괄 해고한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베트남 현지는 경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50만 넘는 베트남 국민들은 실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베트남인들은 즉각 시위를 벌였습니다. 처음 시위는 삼성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때는 3만 명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시작 당시 시위 취지는 삼성이 베트남을 경제적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득을 취한 뒤 베트남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베트남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위는 직원들의 거주 지역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이때는 4만 명 규모로 키워졌고, 이때도 삼성전자를 향한 불만 표출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만 명 규모. 시위 대상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된 상황입니다. 삼성에 이어 CJ 등 한국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철수를 선언하면서 진짜 문제는 베트남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경제정책으로 우리를 위해 남아주었던 한국 기업들마저 대규모 철수를 선언한 상황이다. 판민진 총리는 책임지고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를 규탄하던 시위가 이제는 베트남 정부 규탄, 그리고 총리 탄핵 시위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베트남은 공산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를 오마주로 하여 탄핵 시위를 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베트남인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 이후 혐한 분위기로 한국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고,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손해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국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한국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베트남의 뻔뻔한 모습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베트남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닙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근거 없는 혐한 분위기로 휩쓸리고 있을 때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이 없어도 일본이 있다는 식의 정치 외교를 펼쳐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회담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일본으로 귀국한 뒤 철회하면서 베트남의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이 꿈꾸던 재팬 드림마저 물거품이 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정책 부재로 베트남 총리 책임론이 베트남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 세력은 15만 이상으로 성장했고, 시위 지역도 베트남 정부청사 근처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청사는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소음 기준치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대처가 미흡합니다. 정부 관료들 중에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화가 난 판민진 총리는 결국 군사 대응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사태처럼 대규모 군사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더 이상 베트남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베트남을 우리 손으로 지킬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시작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탱크 등 전차형 무기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계엄령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군인들이 손으로 들고 있는 무기까지만 도입했고,
단계적으로 대응 단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미얀마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베트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계획하면서부터 베트남 외의 동남아 국가들은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 지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고 베트남의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생산 거점을 베트남이 아닌 태국 등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점쳐두고 있고 공장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이러한 점들도 분노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압도적인 1위가 없습니다. 서로가 경쟁자이자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뺏고 뺏기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증오와 혐오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가자 베트남 국민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어야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경제 활동이 있어야 관광과 문화사업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등 국내 기업의 철수가 확정된 이후로 베트남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시작된 혐한 분위기에 우리 기업 철수 이슈까지 겹치면서 한국인들의 베트남 거리 두기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트남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이중성도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주둔해준 덕에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공장 설립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베트남의 경제 지표는 성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경제 독립이 가능한 나라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한국을 코로나국이라 부르면서 한국을 조롱하는가 하면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한국인 관광객 금지 선언 등 한국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한국을 외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서 베트남 국민들과 충돌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동자적인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떠나고 일본까지 뒤통수를 친 상황이라 남은 건 중국뿐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은 중국을 절대 선택할 수 없다. 똑같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베트남이 경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무리한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자신들의 무지한 국민성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몰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그들 나라에는 없는 걸까요? 지금 한국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민들 모두 현명하지 못한 상황. 그들은 언제쯤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